이번 라이프 플라자 여행 영상에서는 베트남 지방의 유명한 관광지를 찾아 오늘은 고대 건축 작품이 많은 지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곳은 후회 고대 수도라고 많은 베트남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후회의 건축은 왕실 및 민속 건축, 종교 및 건축물, 전통 및 현대 건축물로 풍부하고 다양합니다. 후회에서 가장 정교하고 거대한 건축 작품은 후회 역사적 유물 또는 후회 고대 수도의 역사적 유물이 있는 장소입니다. 또한 후회에는 거창하게 열리는 축제들도 있으며 이들은 국가 및 국제 규모의 주요 문화 행사로 후회 사람들의 삶에 중요한 기여를 하여 후회를 베트남의 축제 도시로 만들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기도 합니다. 이제 파트 1에서는 웅회 왕조의 궁조와 후회의 유망한 관광지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궁전으로도 알려진 후회 황성은 후회 도읍지의 두 번째 중요한 궁전과 웅회 왕조의 신사와 자금성을 보호하며 왕과 왕족을 위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황성과 자금성은 일방적으로 궁전이라고 불렸습니다. 후회 황성은 1993년부터 유네스코가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인정한 후회 고대 수도의 역사적인 유물의 유물들 중 하나입니다. 후회 궁전은 베트남 마지막 봉건 조정의 거주지이자 행정 중심지였습니다. 웅회 왕조의 13명의 왕들이 왕조가 끝날 때까지 이곳에서 계속 살았고 지하롱 왕에서 시작하여 마지막 바오다의 왕까지는 1945년 8월 퇴위를 선언했습니다. 후회 궁전은 황성과 자금성을 포함한 두 부분으로 지어졌습니다. 자금성은 왕과 왕의 가족을 위한 별도의 구역이며 각 지역에는 독특한 작품과 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오면 방문자는 응어몬 대문에서 자금성까지 각 위치를 방문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년 4월부터 6월까지 여름에 후회 궁전에서는 매력적인 문화활동으로 후회 페스티벌을 자주 개최합니다. 후회 궁전은 풍부하고 다양한 건축물이 많은 넓은 면적이 있으며 방문객이 이곳의 모든 궁전을 관람하려면 하루 정도 걸릴 것입니다. 궁전 관람 과정 중에 피곤하다면 베트남식 클로 서비스를 대여하여 내부를 모두 둘러볼 수 있습니다. 웅회 왕조의 두 번째 왕인 민망 왕은 쥐아롱 왕의 넷째 아들로 지적이고 기민하며 헬락적인 예의가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국가개혁에 큰 공헌을 한 왕이었습니다. 재위 기간 동안 민망은 긴장된 조정을 안정시킨 후에 쉬거나 사망했을 때 예배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산릉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14년 동안 지을 적절한 토지를 찾아본 후 햄케산이 이 프로젝트를 건설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로 선정되었습니다. 민망 왕은 산의 이름을 히에오선으로 변경하고 그의 왕릉을 히에오랑으로 명명했습니다. 이곳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훌륭한 건축 작품이었기 때문에 민망 왕은 왕릉을 짓는 각 단계에 치중했습니다. 왕릉 건축에 대한 디자인이나 보고서는 왕 자신이 승인했습니다. 그는 심오하고 유교를 배우며 따랐기 때문에 왕릉의 건축색은 이 재능 있는 왕의 인간성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히에오치 왕이 왕위를 계승하고 나서 아버지의 왕릉을 짓겠다는 소망을 계속 수행했습니다. 1841년 8월 20일 민망 왕의 시신이 부탄에 묻혔지만 왕릉 건설은 1843년 초에 완료되었습니다. 황량한 산악 지역에서 노동과 인간의 창의력으로 장엄하게 만든 왕릉은 뛰어난 건축,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이념적인 가치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민망의 왕릉은 웅회 왕조의 건축물 중에서 가장 위험스럽고 표준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왕릉 중 하나입니다. 전체 라탄 캠퍼스의 면적은 1750m로 매우 아름다운 건축단지를 만들기 위해 논리적으로 함께 배열되었습니다. 위에서 보면 왕릉의 모양은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누워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머리 부분은 김풍산을 향하고 허리의 양면은 증민 호수의 양쪽에 있으며 다리는 강 교차점에 편안하게 놓여 있습니다. 왕릉 대문에서 내부까지 3개의 축에 평행하게 대칭으로 배열된 건축 구조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경내 한가운데에는 향기가 나는 연못이 있으며 아름답고 단순하며 소박한 연꽃의 이미지는 이곳의 필수 상징이 되었습니다. 민망 왕릉을 방문하지 않고 후회를 여행한다면 너무나도 큰 실수가 될 것입니다. 웅랑은 카에딘 왕의 능입니다. 카에딘 왕은 1916년에 왕위를 계승했으며 웅회 왕조의 12번째 왕으로 왕의 영원한 마지막 안식처라고 불려진 왕릉을 지은 마지막 왕입니다. 카에딘 왕릉은 도자기와 유리로 만든 예술의 정점으로 건축적인 가치를 지닌 작품입니다. 이 왕릉은 1920년 9월 4일에 시작되어 완공되기까지 11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카에딘 왕은 사람들을 프랑스로 보내 철, 강철, 시멘트 및 아르도와이즈 타일을 구입하고 중국 및 일본과 같은 국가에서 프로젝트를 건설하기 위해 도자기와 유리를 구입했습니다. 후회의 다른 유명한 왕릉에 비해 카에딘 왕릉은 면적이 가장 작지만 웅회 왕조 왕릉 시스템에서 가장 많은 노력과 돈이 든 작업이었습니다. 그곳은 많은 아시아 및 유럽 건축가들의 고전적이고 현대적인 베트남 건축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카에딘 왕릉은 원통형 문이 있는 힌두교, 수축파 양식 기둥이 있는 불교, 팔각형 기둥과 높은 아치가 있는 로마 고딕 양식의 건축물과 같이 많은 건축학파의 영향을 받아 127계단 높이로 직사각형 건축물로 방문객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건물 3층에 있는 그림 구름 속에 숨겨진 9마리의 용의 의미 구렁암버는 중국과 일본에서 수입한 도자기와 희귀 보석을 재능 있는 예술가들이 붙여서 만들었습니다. 카에딘 왕릉을 오면 방문객이 모든 자기 및 유리 모자이크의 예술로 장식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랄 것입니다. 후회에 오시면 카에딘 왕릉을 방문하여 한때 문화적인 가치, 역사의 정수에 빠져들 것입니다. 역사책에 따르면 트득은 응의 왕조의 4번째 왕이었으며 당시 13명의 왕들 중 가장 긴 통치 기간을 가진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웅의 왕조의 13왕 중 뜨득 왕은 동양 교육에 가장 지식이 많고 역사, 철학에 능숙하며 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왕은 정무 책략을 잘 쓴 왕이 아니라 시인의 성격처럼 풀과 식물, 꽃, 잎과 함께 사는 단순하고 부드러운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1883년에 그가 사망했을 때 왕은 600개의 시를 남겼고 한자 대본으로 4000개의 시를 남겼으며 롬에 약 100개의 시를 남겼습니다. 키엠랑이라고도 알려진 뜨득의 왕릉은 왕이 살아있을 때 지어졌으며 뜨득 왕이 쉬고 시를 낭송하고 휴식할 때 차를 즐겼던 곳으로 침전 지역과 왕릉을 포함하여 거의 50개의 작품이 있는 큰 공원과 같습니다. 이곳의 건축물은 호수, 숲, 자연과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으며 바에딘 바로 뒤편에 2줄의 문무백관과 뜨득 왕이 직접 쓴 키엠 쿵키가 새겨진 20톤 석비가 있습니다. 4935 단어의 전체 텍스트는 그의 삶, 왕업 및 그의 불행과 질병, 역사 이전의 뜨득 왕의 공로와 고백에 대한 왕의 자서전입니다. 후웨이 왕릉에 올 시간이 있다면 뜨득의 왕릉으로 가보십시오. 후웨 시내 중심에서 불과 7km 거리에 있지만 이곳에 오면 거의 475헥타르에 달하는 이 건축단지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19세기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느낌이 들 것입니다. 맑은 아침에 뜨득 왕릉에 오시면 시냇물 소리, 새들의 노래, 자연과 어우러지는 바람을 들어보세요. 이곳에서 편안한 분위기를 느끼실 것입니다. 후웨는 웅회 왕조 왕의 역사적인 흔적이 많은 사원과 기념물이 있는 독특한 건축 작품이 많은 도시입니다. 후웨 궁전, 밍망 왕릉, 카에딘 왕릉, 뜨득 왕릉과 같은 장소를 방문하는 것 외에도 후웨에 오면 관광객들은 후웨 왕림 유목 박물관을 방문하여 유물을 감상하고 이 고대 도시의 옛 왕조 생활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1923년 후웨에서 가장 오래된 박물관으로 간주되어 박물관 건립 당시에는 뮤직 카이딘이라는 이름을 명하였지만 그 후 5번이나 이름이 바뀌어 현재 박물관의 본관은 목조로 128개의 귀중한 나무 기둥이 있으며 기둥에는 전통에 있는 4개의 신성한 동물과 한자로 된 1000개 이상의 시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이 건축물은 롱안 궁전으로 1845년에 히인 왕의 통치하에 응후의 왕조까지 지어진 궁전이고 가명으로 티에우치입니다. 현재 박물관에는 금 도자기로 현물, 응후의 왕조 왕실의 의상으로 만든 300개 이상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으며 방문객에게 후의 왕실 생활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또한 후의 박물관에는 현재 리 왕조에서 응후의 왕조까지 유약을 바른 도자기로 만든 최대 700개의 유물도 있고 중국, 일본, 프랑스 도자기도 있습니다. 박물관은 응후의 왕조와 다른 나라의 도자기 컬렉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시된 현물 외에도 박물관에 보관된 약 100개의 왕, 여왕, 왕자, 장군, 군인 옷 등 수천 개의 다른 유물도 전시되고 있습니다. 귀중한 것으로 간주되는 독특한 수공예품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하여 베트남의 역사에 대해 조금 이해하셨나요? 베트남 문화와 역사에 대해 더 많이 알아보고 싶다면 다음 비디오에서는 이 역사적인 땅에 대해 더 많이 소개하겠습니다. 라바